시작한 남중일기를 쭉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전에 전쟁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근데 그 아까 당시 수군기지가 제일 적은 지금 전라자수형에 오광, 옥포 지역민들하고 자재들을 징발합니다. 수군을 이제 어차피 그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수군 녹도를 침략한 거 보니까 자기가 있을 때는 또 이런 애구가 쳐들어오면은 거기에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아마 처음에 생각했을 거고, 이제 애구가 쳐들어올 거라고, 이제 일제가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준비를 하는데, 처음 오자마자 이제 그 장구상으로 있는 수군 자원들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챙기는 거죠. 당시에 이렇게 수군은 어떤 식이냐면은 장정한 사람이 군대를 딱 가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 세 가구가 이 집안을 도와줘야 돼요. 근데 뭐 이때쯤 되니까 이제 조선시대도 뭐 행정적으로 해가지고 장구상으로만 숫자가 있어요. 근데 이순 장군은 장구상으로만 숫자를 한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제대로 이제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수군에서 와가지고 보초 쓰고 훈련하고 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하고 나머지들은 또 그걸 돕고, 이게 해서 그 지역민들 위주로 이제 그 징발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뭐 자연적으로 전라자수형에 있다 보니까 지휘관의 상당수가 오관, 오포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쪽의 지형지물이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군수물자 장비들이 조정해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애국 때 임진왜란 때 들어와가지고 20일 만에 조정이 함락됐는데 어디 바랄 데가 없어요. 경상도는 이미 충청도까지, 경기도까지 완전히 다 그 일제 수군한테 다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오로지 아까 수군 자재들이 가서 먹고 뭐 해야 될 모든 군수물자를 누가 하냐면은 거기 전라자수형, 우수형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급하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에 이순장이 나와요. 지휘관과 수령들이 자체적으로 군수물자를 확보하고 장비도 조달하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장병들은 다 전쟁터로 나가다 보니까 정말 노인들, 노약자들, 어린애들하고 노인들, 안여자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군량미를 갖다 바쳐요. 왜 이런 사람들의 이 얘기는 전혀 기록이 없다고 해가지고, 또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같이 알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순신 장군의 혁혁한 승전의 혜택에 기반이 됐던 것들이 여기에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거기도 보면은 성세원이라는 데서 돌을 갖다가 그 지금은 장군도 밑에다가 이렇게 그 수군으로 이렇게 방역을 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딱 보면은 자빠질 수 있도록 이것도 하고, 성을 보수하고 거북선을 건조하는데 다 이게 누가 부역을 하냐면은 지금처럼 돈 주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영민들이 부역으로 가서 일을 해야 돼요. 1년에 뭐 20일, 20일, 30일, 만사제처럼 또 가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순신 장군이 있는 데가 안전하다 해서 피난민들이 다 어디로 오냐면 이쪽 여수로 또 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수 돌산에 가면 둔전이라고 한다요. 둔전이 원래는 대규모 큰 목장입니다. 목장인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피난 온 사람들이 이제 그 이순신 장계를 올려가지고 이쪽을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농사질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량 50%를 받는 조건으로
피난민들 수용하는 게 둔전이에요. 그러면은 피난민들이 오면은 뭐 처음부터 이분들이 다 뭐 모든 거 다 놔두고 지금처럼 이사시들 다 데리고 뭐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다 몸으로 왔을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 부고품 그 다음에 먹여 살리고 했던 게 어디냐? 다 그분들이에요. 또 충무공이 이제 무고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전라 자수영민들이 전부 다 탄원서 써가지고 심지어 조정에다가 그걸 갖다가 해서 적극적으로 구명운동에 앞장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부들은 배를 타고 나와가지고 포작선을 타고 다니면서 적의 동향을 탐지해서 또 이제 보고하죠. 이게 굉장히 이순 장군의 결정적 승선의 승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승병들은 구역이나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또 싸우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들도 시시수습도 다 해야 돼요. 죽으면은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냥 염을 하든 뭐 하든 뭘 해서 이분들을 다 해야지. 이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순 장군이 아까 연전연승할 수 있도록 서포팅을 해준 사람들이 바로 이 전라 자수영민들, 이 호남 쪽에 있는 분들입니다. 우선 이분들 가운데 공을 세운 사람들을 한번 보자면은 녹도만호 정우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 이순 장군이 조정에서 자꾸 이제 빨리 출전하라고 압력을 받아요. 지시를 내려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전라 우수에 있는 이혁길 이 우수사가 같이 합류해가지고 4월 30일 날 출전하자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무슨 사연인지 안 와요. 안 오니까 5월 3일 날 이정훈 장군이 이순신이랑 독대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상도도 우리 땅인데 출전해서 애국을 선멸해야지, 우리가 목숨을 바치고 해야지 이게 이렇게 시간만 끄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때 당시 지휘관들 가운데 이순신 장군 일기에 이 출전하려고 할 때에 한 놈이 도망가요. 근데 그럼 재석이 저하고 같은 걸 처음 씁니다. 아니, 그럼 도망가다 나와가지고 결국은 참행당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일단 뭐 소문은 엄청난 규모의 외구가 쳐들어왔고 이미 부산은 지금 서울까지 지금 다 나가 떨어 있다고 하는데 나가봐자 다 죽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때 이제 그래도 전라 자수영에 있는 지휘관들은 싸우자, 우리가 죽더라도 싸우자, 이렇게 한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자. 그래서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그걸 또 노렸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훈련도 했고 다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숙지가 돼 있으니까 자기들은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가서 첫 번째 싸움에 대승합니다. 하깃진으로 옥포 싸움, 합포 이렇게 해서 한사도 대첩에서 첫 승 59척을 갖다 아예 격침시켜버리죠. 그리고 부산포 해전에서 110척 격치는데 이때 이분 정훈 장군, 녹도만호 정훈 장군은 돌아가십니다. 이때 왜 돌아가냐면은 조선 육군하고 협공해서 이렇게 싸우자고 했는데 조선 육군들이 그걸 안 지켜요. 독자적으로 전라 자수영에 있던 이분들이 중점적으로 싸우다가 결국은 이분이 총구하셨습니다. 또 한 분 있습니다.
고흥 출신 정걸 장군은 종 2품 정도 될 정도로 이분은 부산포에서도 수사를 거친 분이고 이분은 아주 역전 장군이죠. 을묘사변 때도 애군을 격퇴한 맹장이고 육전뿐만 아니라 수군에 달통한 전술가입니다. 이분은 전장에서 장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경력을 보면은 경사 우도, 전라 우도, 수군 절투사, 그다음 수군 육군이 병마사니까 도병마사 여기서 이렇게 요직을 지낸 사람인데 이분이 나이가 그때 79세예요. 그러니까 엄청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 퇴임해가지고 내려가 있는 사람을 이순신 장군이 상무 처리합니다. 91년에 그것도 뭐냐 조방장으로 종 2품 진행분을 은퇴해가지고 나간 사람을 자기가 권한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조방장은 자문 지도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뭐냐 종 6품 자리 이쪽으로 이제 추대를 하는 거죠. 추대. 그래서 이분의 그 지도를 받아가지고 아까 전선을 정비하고 전쟁을 대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문가들만 말만 들으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전문가들이 다 답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상황은 다 안단 말이죠. 그걸 믿음을 누가 줘야 되냐? 리더가 줘야지. 자기가한테 충성 안 하면 믿음 안 준다 해가지고 이런 걸 하면 안 되잖아요. 이분도 보세요. 그 다른 사람 같으면은 이분도 이분도 은퇴해가지고 나이 그 당시 지금은 70살 넘으면 웬만하면 다 70살 넘어가요. 지금은 그때는 70, 80살 넘어가는 건 아마 희귀입니다. 희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이렇게 수명이 한 3, 40대는 다 죽어요. 그럴 때 이분은 또 그걸 마다하지 않고 또 합니다. 이분이 주로 했던 게 뭐냐 한옥선에다가 대포 실어가지고 이 한포하는 이것만 계속 훈련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뭐랄까 정말로 행수산성에 건물장군 진영에 화살에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분이 주도해서 화살 운반에 성공합니다. 또 얼마나 불행하냐면 이분은 자기 아들, 손자 3대가 정유재란 때 다 또 잃어요. 그 다음에 거북선을 건조한 나대용 장군 이 사람은 정말 나주에서 거북선 연구에 피를 꽂혀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가서 이제 자원해서 한 거고 판옥선이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가장 약점이 아까 위에 1층에서 화살 쏘는 사람 이 사람들 이게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방탄복 입고 뭐 이렇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고민하다가 이제 거북선을 만든 거죠. 거북선도 많은 척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건 이순신 장군이 나온 거북선 2척밖에 안 돼요. 많이 만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판옥선의 선실과 갑판을 이렇게 전투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갑판을 씌운 게 하나의 거북선인데 이분이 이제 그걸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신군환 씨라고 이분은 해상 의병으로서 자기가 고흥의 7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방을 붙입니다. 나라가 이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 나가 싸울 사람 그래서 모집해가지고 자기가 모집해서 해상 의병에 출전합니다. 그 다음에 당시 전라 자수영에 있었던 오관에 있던 지금 같은 군수님들이죠. 현감 이분들도 정말 이순신 장군과 똘똘 뭉쳐가지고 뒷발을 다해요. 그 중에 이제 강양 현감 어영단이라는 분은
이분 또 수군의 기재거든요. 지형지물이 아주 하고 이런 분들 다가 어느 한 사람이 농대 부린 게 아니라 열심히 싸운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이순 장군의 리더십이에요. 제가 그분의 하루 생활을 이렇게 쭉 조사해 보면은 하루에 한 30% 시간을 군기 점검하는데 합니다. 군기 점검. 한 18%가 뭐냐? 부하들하고 술 먹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술 마시면 그냥 얘기하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고 그 어떤 뭐 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한테 시간만 나면은 맨날 술 먹었다는 얘기만 나와요. 지금 같은 거 보면 완전히 그 사람은 지금 이미 영창하고 아마 중간에 그 양반은 잘리기도 진이 잘렸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부하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둑 두는 거. 바둑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관 출신 송입이라는 분. 이분은 그 7년 내내 그 이순 장군하고 지근거리에서 보필합니다. 임진왜란. 결국은 이순 장군 할 때 서갈 때 곁을 지키는 분인데 이분은 자기 사형제 일가족 4분 다 송대립이라는 분, 송입이라는 분, 송정림 이런 분들 다가 의병에 모집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 우리가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우리 가족들 데리고 나가겠어요? 야, 너 그만 먼저 가라. 뭐 이러지. 저도 장담 못하겠어요, 이건. 가족이 그렇게 나가서 싸워요. 그 다음에 지금 요새에 가면은 오충사라고 있는데 앞해정씨 오충사 원래 4명입니다. 4명. 그러니까 종사관, 정경달, 정철, 그 다음에 정춘, 정대수 이분들 4형제가 임진 때 다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분의 후손들이 이 4명하고 이순신 장군을 모셔놓은 게 지금 웅천에 가면 오충사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 이분들은 이순신 장군의 참모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도 다 가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거냐면 정말로 이순신 장군의 심리 치료를 많이 합니다. 왜? 어머니하고 가족, 자식들이 이제 아산에 있다가 이쪽에 와 있을 때 그 어머니가 한 2년 정도 그 여수에 머무르거든요. 거기에 이분이 그 지금 있는 자리하고 그 전라 자수원까지 거리가 꽤 멉니다. 그러니까 뭐 말 타고 오더라도 꽤 걸리는 시간인데 이분의 일기에 계속 어머니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형제들이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그 가족의 안위를 걱정 안 하고 전쟁에 전념하게 된 배경도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정말로 그렇게 희생해서 없어졌는데 나중에 이순신의 친척이 나중에 여수 현강으로 여수에 와가지고 이분들의 활동을 되찾아가지고 아까 그런 지금 같은 뭐 보훈 수당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자기 이순신 어머니 모시고 이런 것 때문에 아까 그런 사당도 만드는데 돈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죠. 이게 지금 요새에 가면 오충사입니다. 여기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데가 이순신 장군 어머니가 있었던 곳이에요. 지금 그것도 이제 지금 해놨는데 이처럼 이분들은 또 이순신 구명능력의 앞장섭니다. 그래서 무죄 증거를 제시하고 탄원을 하죠. 정축이라는 분이 신구랍이라고 하는 이런 걸 해가지고
정말로 명문을 씁니다. 선조의 체면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 밑보에 있는 이순이 죽으니까 그러면서 이순신 구명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멸문지화를 당하죠. 이 후손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은 정말 이분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니까 구명운동하다가 그랬는데 결국은 멸문지화 당하면서 지원도 못해가지고 초급 목표를 연명했어요. 아까 그 앞혜정 씨. 그리고 1907년에 그 이순신의 5대 손인 이봉상이라는 분이 여수수군 절도사로 와가지고 이분들한테 식량도 배급하고 부역이나 세금도 면제주고 혼인 장례비용도 지원해가지고 이분들을 이제 합니다.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많이 하냐면 제 집사람이 앞혜정 씨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500년간 추적해가지고 앞혜정 씨 500년사를 쓰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다시금 얘기하는데 정말 누가 뭐 그분한테 돈 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 왜 어떻게 그쪽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역사의 사료를 찾아가지고 500년사를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내가지고 했는데 그분은 거기에서 제가 이런 내용을 보죠. 또 이순신 휘하의 수군 지도자가 144명 있었는데 다 호남 출신입니다. 흥양은 지금 광양이고 33명, 순천 18명, 나주 14명, 한평 11명, 무안 10명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송동일 장군은 41명을 데리고 와서 그 전투선을 갖다가 보수해주는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영남 의병장 검감조청이라는 분이 일기를 납니다. 일기. 조청선생 일기, 임난일기. 이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호남의 풍습은 사납고 용감하여 장사들이 전투에 임하여 겁내지 않는다. 용감하게 돌진하며 마치 번개치다 하니 능히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영남은 인심이 유약하여 적을 보면 먼저 겁부터 내며 더욱이 주장에게는 의로써 죽이겠다는 결심이 없어 도처에서 적을 회피하며 그저 살길만 찾고 있으니 패하고 마는 것은 이상할 것이다. 이분이 그렇게 증거를 해놨어요. 증거. 그 증거가 이거죠. 2차 진성 싸움에 이게 지금 그 정유 재난 때인데 일본 육군 10만 명이 조총으로 무장해가지고 진수성을 쳐들어오잖아요. 그때는 조선 수군이 원군이 이순신 감옥에 넣어놓고 자기가 여기 삼층 통제원이 돼가지고 하다가 7천년 전투에서 조선 죽은 8,000명 정도를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수군이 그나마 마음에 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분들이 이쪽 앞에 가면 완전히 상황이 아주 어려웠을 때 이제 일본군이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민심이 흥행했겠어요. 그때 이제 간군과 의병에 있던 그 분들은 진수성을 지켜야만이 호남을 지킬 수 있다. 이 논리를 얘기해가지고 그 진수성 싸움에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차양인사 김천일 이분은 나주꾼이죠. 조정의 장기를 보내가지고 자기가 진수성을 갖다 이렇게 내버려둬서 안 된다. 싸우러 가야 된다.
하면서 자기 밑에 휘하 300명을 데리고 신수행합니다. 그다음 충청 병사 항진이 군사 7명을 데리고 갑니다. 전남 경상 우병사 최경혜 이분 합순분인데 500명 데리고 또 가요. 또 고종호라고 하는 400명, 전라 좌우병 부장 300명, 암은 우병장 2장, 해남의 이미진, 영광의 심으심, 태인의 임요원, 또 이결영 100명, 그 다음에 강희보, 강희열 이분들이 또 형제들이 또 다 들어가요. 한번 이게 이제 임진왜란 의병 활동인데 이쪽은 호남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심지어 상주까지 가서 또 그것도 합니다. 투쟁도 해요. 투쟁도. 게릴라전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충무공의 탁월한 리더십은 아까 말한 군왕을 모시는 걸 철두철미하게 하는 이렇게 수직적. 그러니까 내가 관료로서 이거 좀 열을까요? 그때 당시 관료의 수칙이 그런가 봐요. 군신유의 사상이라고. 신이 있기 때문에 임금은 신하에게 급여를 주고 땅을 주고 곡식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신하는 의리를 이구한 상이 됐을 때 목숨을 내놓고 은혜를 갚은 것이 바로 그건 하지 말았습니다. 군신간의 의리다 해가지고 이순신은 이런 수직적 의리의 수직적 리더십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수평적 리더십도 갖고 있었는데 감성적 휴머니즘을 굉장히 많이 신경 씁니다. 부하들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데 시간을 많이 썼죠. 그러면서 하루를 쏘고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런 것들을 이 얘기를 나누고 바둑과 장기를 둔 장면이 그 난중일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순 장군은 유비문안이라든지 유민정신 이런 특대 전략을 항상 갖고 있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적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고 우리 땅을 지키자라고 하는 게 이런 논리를 계속 부하들한테 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과 더불어 전쟁을 벌입니다. 백성이 그냥 우리 같으면은 군대에 있으니까 군수 서리 많이 하죠. 사실은 군대에 있으면은 주변에 가서 많이 합니다만은 이분은 백성과 더불어서 전쟁을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과 민이 하나 되고 있는 것들을 방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정에 대한 정보 입수를 갖다 백성한테 의존하고 그 케이스가 목동 김천손이라든가 이게 견내랑의 접증을 알려줘가지고 대승을 이끌었던 하나의 전략이 이 백성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군기라든가 군사시설 검열 결과 부실함은 엄청나게 문책을 합니다. 아주 그게 나와요. 덫을 잘못 들어 올린 수군의 목도 칩니다. 그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평상시는 굉장히 부하들한테 따뜻하게 하면서도 규율에 위배되면은 부하들이 지휘자분 사람들이 제발 좀 한번 봐줍시다 이렇게 간청을 해도 그걸 갖다가 문책을 합니다. 균형을 엄격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장군은 곳곳에 어떤 도학 사상이 있었는가 봐요. 굉장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풍수도참 사상에 관련된 그런 문구도 많이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파악해서 싸울 때 참고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기가 뭐냐면 장군의 탁월한 리더십은 분명히 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 이쪽에 전라 자수영이나 자수영민들이나 의명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전연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 현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여수에서 한 10년 넘게 제가 좀 머물렀는데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여수 사람들이. 1479년에 내래 만호진을 펴하고 이제 전라 자수영 격사하면서 왜 이게 이제 전라 자수영이 되냐면 전라 순찰사 이국대가 이 전라 해안선이 너무 길다. 그래서 외구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전라 자수영을 포괄하는 자수영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수영과 분리돼 가지고 이제 전라 자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91년에 이제 전라 자수영을 축조하죠. 거기에 종보산 밑에서 이렇게 내려온 데다가 우물이 다 있습니다. 우물이 있고, 그러니까 성곽만 1.7km 엄청 커요. 면적이 한 42,000평 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지휘부가 다 들어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 이렇게 먼저 구축합니다. 이거 해줘. 여기는 이제 진남관인데, 이 진남관이 원래는 이렇게 다 벽체가 이렇게 텅 비어진 게 아닙니다. 6.25 때 여기가 원래 학교로 쓰이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원래는 이게 다 막아 있었거든요. 요즘 이제 진남관이 지금 하자보수에서 다시 해체하고 새로 이제 지금 이걸 만드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전라 자수영에 있었던 민가 규모가 이제부터 돼요. 2,000호 정도 성내 안에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우물도 한 3곳 정도 있고, 그 다음에 6군데 포로가 있었고, 포로를 세우는 완전한 요새로 이렇게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진남관 안쪽에 가면은 첫인상이 있어요. 돌로 만든 첫인상이 7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1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게 뭐냐면 돌이 밤에 보면은 꼭 병사처럼 보이도록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크기 모양의 조각을 만들었고, 또 간복도 있고 그냥 2번을 쓰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요수 가면 장군도라고 있습니다. 그 장군도는 돌산과 요수 사이에 이렇게 돌산대교 들어가는데 중간에 보면은 섬 하나가 있어요. 그 섬 하나에 장군도가 있는데 해안선이 한 600m니까 한 29m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바다 밑에다가 외부들이 배가 지나가면은 이렇게 침몰되도록 수중석성을 만들었어요. 수중석성. 오른쪽에 있는 게 장군도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오른쪽이죠. 이게 석성이 뭐냐면 물이 빠지면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원래는 깊이 있는 곳에서 여기다 돌을 싸가지고 이제 평상시는 뭐 없다가 지나가면 이거 이제 배가 파손되도록 이게 수중 석성입니다. 장군도가 있고, 아까 수중 석성을 쌓는 이유가 뭐냐면 외부의 길목에다가 봉쇄하기 위해서 해놓은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보면은 성석성에서 돌을 갖다가 배로 싣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 보면은 이게 바다 밑이에요. 이게 바다 밑이고 이게 물 속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 외놔가지고 아까 배들이 지나가면은 이제 침몰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놨어요. 이거. 근데 이것은 현재 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수인 난중일기는 있는데 이건 지금 아직 못 찾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북선 건조 현장이 세 군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여천에 가면은 그 순천부 선소라고 순천부에서 가나라는 선소 여기는 수리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수신 장군 강장이라고 되어 있는 현재 보면은 그가 이제 번영 선수가 있었고 요새 가면은 반갑진 선수는 한번 꼭 가보셔야 될 위치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중일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 강답진은 남향으로 전함과 배를 건조 수리해서 정박이 가능한 S자형 불강입니다. 이게 S자형 불강으로 되어 있고 만 입구에 송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가지고 이게 애구들이 지나가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모를 정도로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다에서 보면은 방닫힌 이치 자체가 이렇게 볼 수 없도록 아주 은폐가 되는 천연 요새가 되어 있고 문제는 이 중요한 사적지가 아직도 문화재 보유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다 보니까 완전히 항폐화되어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저 중요한 어떻게서 보면은 통영에도 없고 엄청난 중요한 자료예요. 그런데 요수에서 저거 하나 해결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주시켜가지고 이 현장을 보존해야 되거든요. 원래 방답지는 지금 하양면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옮겨온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요수에 들어가면은 석창석고라고 국내 유일한 평지성입니다. 평지성. 요수에 가면은 이 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문화재 204호로 되어 있는 백제시대에서 쌓았던 고락산성이 있고요. 한 20개 산성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호랑산성, 검단산성, 자산산성, 보답산성 이게 유일하게 산성이 많아요.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돌산에 가면은 절이 하나 있죠. 유명한 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향이야. 네, 향이랑 위에 올라가 보면은 요수 지형을 볼 수가 있어요. 이쪽 조금만 빠지면은 그게 고흥으로 가져가지고 해남암도로 딱 빠져나가는 길목이고요. 이쪽 좀 빠져나가면은 남해, 사천 이쪽 다 빠져나가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부들이 요수를 택해서 많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수 속성은 평화지대에 세워놓은 유일한 섬입니다. 이게 아마 통일신라 때부터 있었다고 얘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좀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건데, 원래 수군기지라고 하면은 바다에 항구에 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쳐들어오면은 그냥 외과 쳐들어오면 이쪽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숙식 해결하면서 방어하는 이런 걸로 되어진 겁니다. 여기는 이제 문화재 발굴돼가지고 이제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금 지역돼 있고, 이 규모가 이렇게 큽니다. 그 다음에 성벽마다 해자가 다 있어요. 주위에 일본식으로 그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게끔 돼 있고, 가나트도 확인해봤고 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순 장군이 부산포 해전 출전할 때 그 수군 훈련하는 것을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당시 그 전라자성 훈련기지는 현재 중앙초등학교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난중일기에
그 수군 훈련,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군 훈련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594년이니까요. 정월 초하루에 늦게 군사 훈련차 본영으로 돌아오는데 비가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훈련도 실전처럼 한 거죠. 그러니까 부산포에서 출정 앞두고 충무공이 임금에게 장계를 올립니다. 부산파 외병장이라고 하는 이 장계를 올리면서 훈련 사항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해놨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또 92년 8월 1일 날은 그 이혁기 우수랑 같이 합동으로 양 지역에 있는 수군 연을 해서 합동 훈련했다. 이때 동원된 전선이 74척이고 협선이 92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철두철미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임남 전에는 봄하고 가을에 연합훈련했는데 이것 구경하라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노숙하면서 그거 아주 장사진을 쳤대요. 그걸 보러. 여기 이제 휴대용 교범 수조리라고 하는 이걸 이준영이 해놨는데 이건 함대 훈련할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일본을 가장해서 외군의 그 가장한 선박이 편성해서 이렇게 활성화할 것도. 그 다음에 이제 공격법, 후퇴법, 학인진법, 일자진법 이런 모든 7가지 전술이 거기에 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 장군이 어느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걸 준비해왔다는 거죠. 그 전라자수의 수군연합 장군을 기록한 건데 이 춘조 때 새바람 부는 봄에 수군 훈련하는데 지금 경도 앞바다, 지금 골프장 있는 그 앞바다에서 했다. 그 가을에는 오동도 앞바다에서 했다. 그래서 보성과 강양 등 인근의 백리에 있는 주민들이 몰려와 장사진을 쳤고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아예 길에 노숙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지금 가서 우리 물건 사러 아이폰 사려면 맨날 며칠 가서 하듯이 똑같이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여수에 가면은 곡화목장이 있습니다. 곡화목장. 임남 때 군마 조달을 수행하는데 이 당시 조선시대 때는 이 그 목장의 책임자가 군수 직분보다 더 높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하양면에 가면은 이제 백악관 목장이라고 국화목장이라는데 여기에 직급이 현관보다 한 등급 높아요. 근데 이게 원래 백제 때부터 물이 풍부한 곳에 목장이 있었는데 여수도 이제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남중일보 1592년 1월 23일 날 자기가 이제 직접 거기 현장을 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목장에 같이 기름말을 갖다 올려보내라 해서 올려보냈다. 그 다음에 이때 여기서 기생까지 만납니다. 그분은 참 독특한 게 뭐냐면 기생과 만나서 술 한잔 했다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면은 그런 모든 것도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쪽 그 목장이 순천에서 있고 돌산에 있고 백아국도 있고 고궁도도 있었고 이목구도 있었고 이렇게 방목장이 많았어요. 그 주변에. 이 곡화목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그 노란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커. 지금은 이쪽부터니까 엄청나게 큰 구묘잖아요. 이쪽에 말들면 못 도망가게 이렇게 사람 정도 이런 데인데 도로 써가지고 경계선 해놓고 이렇게 지켰어요. 지금 혹시 디오선 리조트라는 데가 거기서 시발이 돼가지고 그 직세선 쪽까지 가니까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산에 석축을 해서 겨울에서 따뜻하고 하니까 천혜 목장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 말들이
1000필이 넘었고 목동들도 446명 있었고 이제 봄에는 이쪽에 있다가 여름에 이쪽에 있다가 가을에 이동하면서 방목을 하는 거죠. 19세기까지 있다가 1895년에 이게 폐지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우물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요 사람들한테 맨날 얘기합니다. 역사의식이 없어가지고 이 중요한 가치를 하나도 안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많이 있는데 기성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무식하게 생활운동 한다고 또 막 깨버리고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요수의 왜 이순신 장군이 제일 규모가 작은 전라 자수성이라고 하는 그 인구 얼마 되도 않은 거기에서 정말로 중기를 철저하게 해서 정말 그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미 어떻게 일본한테 일제 때 우리가 당하는 수모도 있었지만은 그 전에는 완전히 이미 우리나라가 없어질 뻔한 때가 그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